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최근 J-팝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일본에서는 오리콘 차트라는 인지도가 높은 차트가 있는데요. 결국 차트는 종합 차트의 어떤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느냐가 차별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뭐 앨범은 몇 점, 스트리밍 점수는 몇 점, 다운로드는 몇 점,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리콘 차트는 예전에 주로 앨범 판매량을 중심으로 책정이 되는 차트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들이 너무 강세가 됐는데, 미국의 빌보드와 똑같은 점수 집계를 가져와서 이제 빌보드 재팬이 차트를 집계하고 나서는 차트 쪽은 빌보드 재팬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오리콘 차트보다도 차트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다양하게 공개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오리콘 차트도 확인은 하지만 주로 인용은 빌보드 차트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종합 차트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OST로 인기가 높은 크리피너츠의 블링방방본이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틱톡에서도 한창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노래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킹받는 노래죠. 대놓고 틱톡 챌린지를 노리고 만든 노래 같은데, 이 크리피너츠라는 일본의 대표 힙합 팀이 이걸로 인해서 팀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위는 전 자니스에서 나왔던 트라비스 재팬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거 아마 앨범 판매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3위가 제로베이스1의 첫 일본 싱글 유라유라가 3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앨범 판매량이 한 50만 장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즈 플래닛이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일본 멤버가 한 명도 안 들어갔죠. 그렇다고 해도 일본에서 방송이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팀도 인기가 있고, 지금 파생 팀들도 한국보다 대부분 일본에서 인기가 더 높은데요. 첫 싱글이 50만 장 팔렸다 이러면은 뭐 기대했던 만큼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J가 지금 일본에서 데리고 있는 현지화 팀 3팀 중에 2팀이 이 정도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거든. 50만 장 정도. 근데 한국에서 만든 팀도 일본에서 이 정도 앨범을 팔면 그럼 일본에서 이제 돔투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CJ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업 부문에서 그래도 한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던 아이돌 시장에서 일본 시장을 잘 공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따 들어보고, 4위에는 오모이노 타케라는 밴드거든요. 거의 뭐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본의 밴드들이 그렇듯이 이 마이너 시장에서 결성된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마이너에서 오래 있다가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메이저로 올라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밴드인데, 이 곡으로서 이제 히트곡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들으셔도 좋아할 만한 밴드다. 그리고 5위에 후지카제의 신곡이 올라왔어요. 이제까지 후지카제 노래 중에서 가장, 이것도 서정적인 발라드 형식으로 나왔는데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틱톡 차트에서도 역시 크리피너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2위에 양구 스키니 듀엣곡이죠. 그것도 뭐 일본에 굉장히 많은 형식의 되게 귀여운 목소리, 애기 같은 목소리인 여성 보컬과 남성 보컬이 듀엣하는 그런 형식, 아주 전형적으로 J-팝에서 많이 있는 형식의 노래예요. 그리고 3위가 초도키마키 센덴부, 최상급으로 귀엽다고 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5위에 규빈이라는 한국 신인 노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꾸준히 일본에서 틱톡 BGM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규빈이 제가 알기로 그 신화, 아이돌 신화팀이 세운 본인들 소속사에서 나온 신인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린 신인인데 예전 아이유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기타를 기반으로 싱어송라이터 그런 친구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배급을 워너뮤직에서 맡았는데, 워너뮤직에 아이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명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마케팅을 했던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타를 가지고 싱어송라이터 분위기가 돌아오니까 이런 가수들에 투자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 그런 어쿠스틱하게 가지는 않고 아이유처럼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차트는 이 정도면 됐고,
신곡들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J-POP 신곡 얘기를 안 했으니까 좀 범위를 넓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갈게요. 아까 어모이노 타케 그리고 호지카제는 차트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스파이에어가 하이큐 영화 주제곡을 맡으면서 오렌지라는 곡을 히트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스파이에어가 원래 한국에서도 예전에 나루토 뭐 그런 OST 전문 밴드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밴드가 한국에서 일본 가수가 한국에 내한 전혀 안 할 때도 거의 몇 안 되게 내한하는 팀이었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레드윈프스, 그 다음이 스파이에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세카이노와리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때 보컬이 아니에요. 그때 보컬이 목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보컬이 교체가 돼서 그 이후에 한국에도 잘 안 오게 됐고 일본에서도 거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라이브 하우스부터. 근데 뭐 중국 쪽에서는 좀 활동하고 그러다가 아마 멤버 교체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히트곡을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다시 오고 있죠. 노래를 들어보면은 뭐 전형적인 일본 밴드 스타일의 곡이다. 그리고 이 스파이에어가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스타일도 곡에 많이 넣었어요.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예전 분위기가 오버랩이 되는데 뭐 들어보시면 좋을 거다. 저는 멜로디 진행이 좀 고조되다가 계속 뚝뚝 끊겨서 약간 그 점은 아쉬운데 좀 그렇고요. 그리고 차트에서는 워낙 지금 크리피너츠의 저 마슐 노래가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크리피너츠 노래들도 덩달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니도네라는 그 자다가 깼다가 다시 잤다 그런 뜻의 노래도 두 번째로 인기를 잇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크리피너츠의 저런 랩 스타일이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일본 이제 로컬 아이돌들도 저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이라는 또 일본의 거대한 하나의 일본 기획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굉장히 많은 아이돌 팀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차세대로 인기가 많이 있는 팀 중에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 라는 팀과 버디즈라는 팀이 지금 최근에 싱글을 내면 낼수록 점점 이제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그러니까 곡의 인기도 점점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버디즈의 신곡 같은 스타일은 보면은 거의 K-팝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더스트 프로모션 안에 아예 K-팝 스타일을 하는 팀도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을 해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버디즈의 신곡을 들어보면 최근에 일본 로컬 아이돌들의 스타일이나 실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니주의 신곡이 있어요. 스위트 논픽션인데요. 저 이 노래는 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니주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는 그래도 막 엄청 캐치하진 않지만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을 만한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연계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루츠 재팬 시즌3로 탄생한 그 미아이라는 팀이 4월 중순에 데뷔인데 며칠 전에 타이틀곡은 선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은 아예 리뷰를 따로 했는데, 제가 그 곡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많다라고 리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아이돌 시장은 지금 K-팝이 완전 인기가 있고 춤, 노래 뭐 다 문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아이돌 노래로 승부를 하려다 보면 이거 K-팝 따라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만 하다 보면은 더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창작자들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거 뭐가 있지? 우리 일본스러운 게 뭐가 있지? 라고 보면은 다른 나라에 없는 J-팝 스타일은 결국 그런 게임 음악, 보컬로이드 이런 서브컬처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본에서는 막 1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요아소비 노래가.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있고 다른 나라가 없는 이런 보컬로이드 스타일의 음악을 아이돌 음악에 접목시켜보자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DH 사단은 그런 스타일의
일렉트로닉도 도전해보고 EDM도 도전해보고 이런 보컬로이드 스타일 아이돌 노래를 계속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만들질 못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요아소비도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는 이 반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일본에서는 맨헤라라는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는 여성들이 부르는 스타일의 노래가 이 일본의 보컬로이드 시장, 서브컬처 시장에서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 요아소비가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그 최애 아이, 지하 아이돌 얘기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의 OST를 할 때 그럼 아이돌 노래를 해야지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서브컬처 음악에서 인기 있는 맨헤라 스타일의 아이돌 노래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반대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돌 시장에서. 그럼 우리도 아이돌 음악 기반의 저런 보컬로이드 음악을 끌어와서 해보자. 근데 이거를 그 요아소비 아이돌처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잘 만드는 게 잘 안 됐었다 이제까지. 아니면은 너무 빨리 했다던가. 그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 근데 지금은 이 관심이 충분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J-pop 스타일과 K-pop 스타일이 동반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그럼 이거 합치는 시도는 되게 많은 작곡가들이 할 텐데 그걸 미아이도 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합치기만 했지 잘 합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니주 노래도 들어보시면은 그런 형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니주 노래가 더 잘 합친 노래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더 잘 합친 사례는 많은데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가 있거든요. 이것도 딱 들어보시면 전형적으로 J-pop 스타일의 음악을 K-pop 문법으로 풀어낸다면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젊은 프로듀서인 전소연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재조합을 했는데 지금 다른 전문 작곡가들이 이거만큼 잘 해법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소연처럼. 그러니까 전소연이 굉장히 비상한 거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그 제로베이스원의 유라유라가 나왔죠. 근데 이 노래도 저는 굉장히 잘 만든 곡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래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딱 보면 이 노래도 들으시면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 비 노래 얘기도 할 텐데 비 노래 얘기도 함께 하면은 비 노래도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역시 이 두 노래들을 들어보면 비 노래가 조금 더 하이브가 조금 더 나은데 이제는 진짜 사운드의 질감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엄청 좋은 질감과 조금 그렇지 않은 회사에 마스터링 된 곡을 들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브는 최상단에 올라가 있고 이게 아이유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아이유 옛날 노래랑 최근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지금 사운드의 레벨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CJ에서도 이 제로베이스원 노래를 들어보면은 얘네들도 사운드 질감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올려놨다. 거기에다가 이 유라유라의 장점은 역시 확실하게 이 곡에서는 어떤 리듬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한 곡이 쭉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은 들으시면 딱 느껴지시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어느 부분을 들어도. 그래서 한 가지의 리듬 선택을 확실히 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곡들이 최근 선호되는 곡이다. 어쨌든 대놓고 이쁘고 귀엽고 밝은 스타일의 아이돌 곡이다 라는 게 확실히 정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을 듣고 어쨌든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곡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레드윈프스가 세이카이라는 본인들이 예전에 냈던 곡을 다시 녹음해서 리마스터 버전으로 올해 투어를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곡도 굉장히 좋은 곡이죠. 세카이노 오아리의 신곡도 타임머신이란 곡도 갑자기 굉장히 서정적인 곡이 나와서 이 곡도 차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한번 그냥 J-pop 이야기를 떠들어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베이비몬스터 곡이 발표되는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여성 걸그룹, 신인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걸 위주로 K-팝의 신곡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